우리 부동산 컨설팅 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컨설팅, 그렇죠. 부동산 이제 중개하는 영역과 조금 다르게, 뭐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중개하고 어떻게 다르냐, 또 불법이냐, 합법이냐, 뭐 어디까지가 또 해서는 되고 안 되냐. 그러니까요. 뭐 여기는 중개고, 네. 요거는 컨설팅이고, 네.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는 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컨설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이죠. 네. 말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그 중개,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을 업으로 할 때 국가 자격증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컨설팅이 못한다. 그렇죠. 그죠? 못하는 거죠. 못하고 나머지만 가능하다. 이렇게는 아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못하고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야, 그런 그 경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고객이 갖고 있는 주거용 상가, 근생이죠. 근생을 좀 이렇게 팔려고, 컨설팅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저한테 이 계약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예, 일단은 그 수수료가, 우리가 중개는 법정 보수가 0.9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개수는 0.9 이내에서 협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기본 보수가 한 2.5%? 그건 진짜 컨설팅이네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이상 받아주면은, 받는 값의 절반씩.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걸 급한 마음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계약을 했다가 이제 후회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물을 수 없느냐. 야, 이거 애매한데요? 컨설팅은, 저도 컨설팅을 해봤지만, 이건 중개수랑 다르게 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정의부터 좀 해보자면, 부동산 중개는, 거래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가격하고, 뭐, 매수자 물색하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영역이 있는데, 업무가 있는데. 그리고 법정 수수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런 뭐, 거래 조율이라든지 계약자 섭외, 이런 부분들은, 권리 분석,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개사 영역이고, 대신에 이제 중개사만 하되, 법정 보수를 지켜라. 네. 딱 틀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룰을 가지고 있고요. 컨설팅은 이제 그걸 넘어선, 약간 이제, 정의는 없어요. 법적인 정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단순한 어떤 거래 조율, 이런 것뿐 아니라, 약간의 고도의 자문행위? 조금 이제,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고도의 자문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아까 지금 의뢰인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부동산 그냥 팔아주는 거거든요. 똑같죠.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쉽게 생각하면은 내 물건 팔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수수료 비싸게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행 법을 의식해서 아주 좀 묘하게 포장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개는 자기가 할 수 없다. 이 지금 법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 자체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빌딩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빌딩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중개법상으로 공인중개사법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가지고 뭐 부동산 중개라든지 그렇죠.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명칭을 써야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식회사가 지금 쓰려 그러면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딱 이름 자체가 벌써 중개법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컨설팅 법인이다 이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제가 공중회사 따서 법인 만든 거 그거 최광 전속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중개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컨설팅인데 그래서 제목도 이제 전속 매각 컨설팅
및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좀 오해가 있게끔 쓴 거예요.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죠. 예. 그래놓고 이제 이게 컨설팅 용역 업무의 범위 이래가지고 2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도 분석,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분석, 그다음에 자체 감정 평가 분석 등 매도 검토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 업무 이런 등등으로 이제 약간 그 중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포장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도 의식을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뢰인이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내 물건을 뭐 그 적절한 가격에 판다, 내가 원하는 값에 판다라고 할 때 그걸 뭐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가 더 잘할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못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쨌든 팔아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인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고도의 컨설팅이 필요하기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그냥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뢰인은 그런 면에서 그냥 뭐 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수수료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자문 받아본 결과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이게 뭔 수수료가 이렇게 높냐.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야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매. 야매. 예. 뭐 의사든 뭐 변호사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자격을 정해놓고 그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업무를 독점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비자들이 찾아갈 때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야매를 좀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의사 자격이 없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약사도 이렇게 잘 지어주는 사람. 피부 미용한다든지, 침 잘 넣는다든지 이런잖아요. 이럴 때 야매로 점 많이 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야매를 찾아가는데 야매를 찾아가는 하여튼 중요한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싸니까. 반값 막 근데, 더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개사하고 비교해서 이 컨설팅은 야매거든요, 야매.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야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후회하셔서 저한테 자문을 좀 받으셨는데, 이 컨설팅이란 게 사실 법정 중개 수수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복불복입니다. 이게 아주 잘하는데 정말 그 고도의 자문행위라고 할 만큼 정말 잘하는 그런 업무는 또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물건은 그렇게 뭐 근생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자문행위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못 맡긴 생각을 잘 못한 괜히 바가지 쓴 이런 경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뭐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이제 컨설팅과 뭐 중개의 차이가 어쨌든 이게 중개는 어쨌든 법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보수 제한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중개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공제 등록하고 공제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런 약간의 보호 장치가 있는데 컨설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매라서 싸게 법의 보호 안 받고 보호는 없더라도 내가 그냥 뭐 바라만 다오 싸게 싼 맛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인데 맞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중개 법정 수수료보다 몇 배가 많은 거죠? 더 많고 그렇습니다. 한 3배 정도 많더라고요. 3배. 3배 정도 많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도 보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런 이제 경우에 닥치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뭐 등등 그런 건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지금 시작한 6개월 정도 이제 영역 기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거래가 된 건 아닙니다.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별로 이렇게
주선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소강 상태래요. 근데 저는 하여튼 빨리 좀 그만두게 하라. 부담을 줘서 그만두게 하라. 왜냐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일을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너 나가 불법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도.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일이 별로 없고 아직 손이 많이 안 갔을 때 빨리 손을 떼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질적으로 컨설팅이 아니라 중개 부분에 해당된다면 중개 보수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약속은 이렇게 했더라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 여기에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그 보수를 청구할 만한 그 권한이 없는 근거가 없는 무효 왜냐하면 무효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중개사라면? 중개사라면 다르죠. 다르죠. 중개사라면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죠. 가능하고 물론 이제 전제는 그 사람의 그 활동이 중개에 해당된다면인데, 무효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조그만 근생 하는데 대단한 컨설팅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로 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일 다 해놓고 이제 거래는 성사시켰는데 돈을 못 주게 되는 또 못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니까 아예 지금 손 떼세요라고 이렇게 통고서 명의로 변호사 명의로 통고서를 보내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더 일 진행해서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좀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사정에 놓이게 되면 아예 이제 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라는 자격이 필요하면은 어떤 자격의 어떤 보호가 장치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내 원하는 가격에 팔아만 주면 된다. 이런 정도라면 싸게 그죠? 그걸 충분히 알고 중개사 보수는 뭐 0.7을 받는데 이 사람은 뭐 0.2나 3밖에 안 받더라. 그러면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보호장치 필요 없고 내 가격에 원하는 값에 팔아주면 된다. 이런 분들은 싸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제 지금 의뢰인처럼 낼 거 다 내고 오히려 더 바가지 쓰면서 이렇게 컨설팅한테 맡기는 거는 저는 뭐 좋지 않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매도자의 마음이 네. 처음에는 내놔도 안 팔리니까 네. 팔아만 나오. 네. 오케이 이거 줄게. 네. 라고 딱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센데 후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의뢰인도 우리가 중개보수 한도가 0.9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국민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실 텐데 아마도 이제 빨리 팔고 싶어서. 이 법인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주식회사를 이러니까. 그리고 막 이제 또 가만히설로 하고. 또 이거 다 잘하고. 급한 마음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기 당하는 이런 경우에 사기 당하는 경우를 보면은 막 광고비 내면은 막 빨리 팔아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더 써라. 상단에 올려준다. 네, 또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뭐 감정평가서를 만들면 감정평가서가 만약에 뭐 원하는 가격이 한 50억 정도에 이제 파는 건데 감정평가서를 한 60억짜리를 만들어서 조금 싸게 판다. 깎아준 척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또 얼마를 받아가고 싹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급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을 속이는 현혹시키는 게 많죠. 현혹시키는. 네. 부동산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예, 사기가. 지금 또 뭐 더구나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